그리고 이번 주 특이사항 오리진 머티리얼스 0.6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주가가 1달러 밑에서 기어다녀서 상장 기준 미충족 통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새해 인사는 몇 번 했지만 오늘까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이 영상을 클릭하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일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4년의 첫 주를 정리해 볼게요. 며칠 전에도 새해 첫 장부터 너무 떨어져갖고 한 대에 맞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연말보다 하락하면서 9주 연속 상승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우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S&P 500이 화수목 연속으로 빠지면서 덕분에 계좌 수익률도 쪼그라들었는데 금요일에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초 이후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로 상승. 마땅히 갖다 붙일 이유도 없는지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하고요. 떨어질 때는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항상 그렇듯이 상황이 벌어지면은 갖다 붙일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9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개인적으로도 들뜨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오르는 게 주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올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2024년에는 반도체와 AI가 투톱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전망이 좋다라고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엄청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3배로 빠지죠. 여튼 올 한 해도 시장에 엉덩이를 붙이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마켓맵입니다. 쌀벌하죠. 애플 마이너스 6% 넘었고 테슬라도 넘었고 아마존 마이너스 5%, 인텔도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졌어요. 이거 오른쪽 상단에 일라이릴리가 자꾸 눈에 밟히는데 제약 쪽을 모르니까 몰랐다가 작년 7월쯤 알게 됐는데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100달러 이하의 주가였다면 조금 담았을 수도 있는데 비싼 주식이라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당뇨약이 비만 치료제가 되고 대박이 터지면서 제약회사 시총 1위가 됐고 미국에서 시총 10위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 400달러 전후였었는데 배당이랑 주가가 같이 성장하는 이상적인 주식이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지금 이제 600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이키가 연말에 2주 연속으로 10% 넘게 빠지고 아마 11%씩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새해 들어서도 6% 넘게 빠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고 있는데 제가 6%를 적정선에서 익절을 하고 싶은데 과연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좀 사고 싶은 가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이키가 좋은 건 아는데 제가 나이키를 잘 안 사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건 아니고 매장에 뭐 이렇게 사러 갔다가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그냥 내가 무슨 나이키냐 그냥 애들이나 좋은 거 사주자 하면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연말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고 좋은 전망만 나와서 살짝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냐는 노래가사를 증명하는 새해 첫 주의 상황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에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계속된다 하면서 했는데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예상이라고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로 봐두고 연말에 어떻게 됐을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최고 좋게 보고 있고 일라이릴리, 알파벳 다음 순위에 있어요. 일라이릴리 여기도 나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의 S&P 500 예상입니다. 연말에 보자고요. 다음은 세계 1위 애플이 어쩌다. 과연 시총 1위가 바뀌느냐에 대한 기사인데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애플을 처음 매수할 때 계속 갖고 가되 언제 팔아야 할지 기준을 세워봤었는데 시총 1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게 시총 1위를 내줬지만 이렇게 다시 1위를 넘보는 것을 보면은 꼭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경제적 해자는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을 바로 팔 건 아니고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구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펀드 매니저 10년 수익률 인덱스 펀드 절반 하면서 나왔는데, 존 보글, 버핏,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의 장기 투자 관련 책을 봤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의 기사고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인덱스 펀드가 짱입니다. 텐베거 이런 욕심만 버리면 정말 공부도 필요 없고 S&P 500 ETF에 넣어놓고 그냥 평생 투자하면은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다음으로 지금은 배당주, 월가가 꼽은 7개 유망 종목 하면서 월가에서 추천한 배당주라고 나왔는데, 깊게 보진 않았고 전체 기간 차트만 봤는데, 저는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하나 찍어보니까 엘레반스 헬스와 휴메나가 좋아 보였어요. 둘 다 헬스케어고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엘레반스 헬스와 휴메나의 모습이 이렇게 전체 기간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엘레반스 헬스가 배당금을 2011년부터 주기 시작해서 매년 괜찮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휴메나는 1993년 후에 배당이 끊겼다가 이것도 2011년부터 배당금을 다시 주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추측을 해보면 2010년 이후 헬스케어 쪽이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배당 성장 쪽은 둘 중에서는 요게 엘레반스 헬스가 좋아 보이는데, 단순히 기사와 데이터만 잠깐 봤고 두 회사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뭘 만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고만 하고 더 궁금해지면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게 경제신문을 보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신문을 샅샅이 훑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문을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인데, 이런 거에 만족을 하면서 구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주가 단기 고점 찍었나 하면서 저커버그가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12월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또 팔았다고 하면서 봤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팔았다고 하는 재탕 기사입니다. 혹시라도 메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실까봐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참고만 하시라는 차원에서 담아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첫 주의 스크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을 먼저 보면은 제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주식도 모르는데 더 몰라요. 근데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비해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만 봤는데 새롭더라고요. 제 미국 계좌를 보면은 한 주 동안 수익률이 10% 쪼그라들었습니다. 뭐 별 수 없죠. 올해도 열심히 버텨볼 거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이사항, 오리진 머티리얼스 0.6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주가가 1달러 밑에서 기어다녀서 상장 기준 미충족 통지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장으로 된 거를 찾았는데 이게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고, 올해 7월 2일까지 최소 10영업일 연속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스닥 직원이 요구하는 기간 주가가 1달러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망하거나 액면 병합을 하거나 뭐 알아서 하겠죠. 일단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발표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솔직히 망필이긴 한데 뭐 제가 큰 금액은 아니니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1000주 갖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1000주거든요. 1000주로 뭐 사팔사팔 하면서 평단을 내리던지 뭘 하든지 그냥 일단 갖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슬픈 소식은 슬픈 소식이고 올해 첫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속슬 배당금이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된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를 3주 더 매수했습니다. 고배당주라서 추천은 못하겠고요. 다른 주식도 추천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어 보니까 제 평단보다 낮을 때는 좀 더 담아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세배 레버리지처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수량을 조금씩 늘려볼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 중인 연금저축계좌도 지난주보다 4% 하락했습니다. 22년 2월에 사놓고 방치 중이고요. 저는 일단 이 계좌를 이겨야 되는데 아까 기사 스크랩에서 봤듯이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세 상승장이 와서 세배 레버리지가 캐리를 해주면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제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주절주절 했는데 매주 하는 이야기고 결론은 그냥 해가 바뀌자마자 제대로 한 대 맞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였고 9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달콤함을 맛봤지만 그런 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주였던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